자, 조직의 특징, 그림 1-1에, 이건 앞 시간에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고, 목표가 있다 해서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조직은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는 지금과 같은 한 네 가지 특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조직으로 볼 수 있고,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의 목표가 있고, 소위 하이어라키, 의계 질서가 있고, 규정과 규칙, 이거는 꼭 명시적이지 않아도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존재하면 존재하는 겁니다. 또 목표 달성 여부가 그 조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동창회라고 그래도 자기가 뭐 그걸 관심 없고 그러면 안 나가면 동창회 이름만 있어도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조직의 종류에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또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영구적 조직과 한시적 조직,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공식 조직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 formal, 또 비공식은 informal 그랬죠. 이 공식 조직은 뭐 정부 조직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 하고, 또 기업을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 그 내부에도 회사의 일원으로서 어울리는 또 비공식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취미 생활을 같이 해서 바둑부라든가 또는 등산회라든가 뭐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죠. 또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러 다니는 뭐 미식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조직의 그 목적에 따라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익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비영리는 돈벌이가 아니고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 비영리 조직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NGO, 그죠? 비정부 조직이라는 거예요. NGO. 사회 공익을 위해서 모여서 활동하는, 또는 NPO라는 것도 있습니다. NPO 다 마찬가지고요. 뭐 비영리 조직도 우리가 뭐 작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재 22쪽에 보면은 전 세계 비영리 조직 중 들어오는 인컴 수입, 회비로 들어오거나 뭐 펀드를 받거나 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봤을 때 YMCA 우리나라에도 있죠.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계에서 운영하는 뭐 청년 단체인데 무려 74억 달러입니다. 74억 달러. 또 굿일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단체는 약 58.7억 달러. 또 세계 공동 모금회라는 것은 39억 1억 달러, 39.1억 달러. 그래가지고 비영리 조직이라도 엄청난 규모, 세계적인 조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리 조직의 대표적인 것은 회사죠, 회사. 또 영구적 조직과 한시적 조직. 한시적 조직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들 수 있죠.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 해결이 되거나 또는 성적 기간이 끝나거나 하면은 해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시적 조직이라고, 임시적 조직, 영구적 조직은 뭐 정부 조직 같은 거, 영구적이죠. 정부가 무너지면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또 기업도 거의 영구적 조직이죠. 기업, 회사도, 그죠? 뭐 학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가죠, 그죠? 네, 조직도 이런 목적으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영구적 조직, 한시적 조직. 이걸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는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영리 조직이고 공식 조직이고 영구적 조직이죠. 경영의 개념. 경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개념이라는 것은 과연 그 경영을 우리가 영어로 매니지먼트라고, 매니지먼트. 여러분 매니저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매니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니저가 그냥 뭐 차량이나 운전하고
그 스타들 뒷일이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니저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뭐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큰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죠. 이 매니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같은 사전에서 찾아봐도 돼요. 아주 매니저의 뜻을 옥스퍼드 영어사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찾아보면은 아주 어렵게 뭔가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매니저라 그래요. 요 매는 우리 인간의 그 손을 의미합니다. 손. 즉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과 과정, 프로세스, 수단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조직은 경영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기업 경영, 학교 경영, 또 잘 안 어울린 것 같지만은 뭐 인간 경영 이런 말도 있어요. 또 가정 경영. 뭐 가정 경영 말을 쓰기 전에 그전에 우리가 가사 관리, 가정학과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그죠? 가정관리학과 또는 가정학과 뭐 이런 말도 썼었죠. 병영 경영, 국가 경영,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기업 경영의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포장마차를 여러분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 안을 잘 보고 포장마차를 경영하면서도 많은 궁리를 하면은 큰 기업 형태로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떡볶이가 뭐죠? 그 뭐죠? 호떡을 잘 만들어 가지고 소위 프랜차이즈를 한 300개 정도 다루는 데가 있었는데, 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온갖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은 한 개의 포장마차는 잘하는데, 이것이 커지면은 경영학적 마인드가 없으면, 경영에 관련된 마인드가 없으면은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기당하고 그러죠. 우리가 연예인들이 무슨 사업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과를 보면은 뭐 사기 당해가지고 10억 적자 받네, 빚졌네, 20억 빚졌네 하는 경우 많이 보죠. 이것도 뭐 경영에 대한 기본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학과 선택을 잘해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조직은 경영한다 하는 건데, 결국 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이 조직은 이렇게 사람들로 구성된 인적 자원과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자금, 소위 자금으로 만든 뭐 공장이라든가 비즈니스 사업 사무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직화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경영이라 해요. 경영을 해서 결국은 조직의 목표에 달성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영. 여러분 교재 23쪽에 보면은 경영에 대해서 경영은 하나의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이런 얘기예요. 소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과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사이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경영이라고요.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경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적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걸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성과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경영은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목표지향적이다 이런 거야.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목표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넷째, 경영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여러 활동을 우리가 다 합쳐서 우리가 경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경영. 자, 우리가 경영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꼭 효율성과 유효성. 이 유효성은 효과성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efficiency 이게 효율성. 그다음에 유효성 또는 효과성은 effectiveness, effect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efficiency는 투입 대 산출의 그 성과를 보는 거예요. 자원의 사용을 해서 어떻게 능률이 올라갔느냐. 그래서 효율성은 이게 영어로 보면 의미가 좀 명확하죠. Do things right. 어떤 일을 올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올바르게 했느냐 안 본. 투입 산출 비율을 보는 겁니다. 유효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를 보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do right things. 올바른 일을 하느냐, 옳은 일을 하느냐, 일을 올바르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효율성이고요. 목표에 부합되느냐, to right, 올바른 일을 했느냐, 이것이 유효성 또는 효과성이라는 거예요. 자,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한 산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게을러요. 왜? 항상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 번에 할 때 다 해야지, 그지? 이게 이제 자취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해서 한 시간에 싹 들여서 집 하면은 얼마나 효율죠. 매일 10분씩 20분씩 하는 것보다는 한 달치씩 모아놓고 그냥 한 번에 다 해보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동안 집에서 냄새나죠. 그죠? 더럽죠. 보기도 안 좋죠. 이런 것이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소위 유효성에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거. 여기 목표는 집안의 청결 유지 뭐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식기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청소를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유효성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조직의 목표 달성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효율성이 높다면은 목표 달성도 쉽다. 근데 딴 게 같다면, 그러니까 효과성을 유효성을 추구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요. 그럼 목표 달성만 쉬운 게 아니라 뭐 수익 창출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효성 또는 효과성 이런 말 같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유효성이라는 말보다 효과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었는데 뭐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 유효성이 높아야 목표 달성이 된다. 결국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효율성이 높고 유효성도 높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